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위주로 좀 살펴봤다면 이건 사실 조금 더 백엔드 위주이기는 한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How Not to Sandbox JavaScript on a VM2 Postmortem 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지금은 카이스트 그 학사과정 4학년째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카이스트 해킹랩 에서 이제 학사 연구원으로 그 연구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20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는 티오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인턴을 했었고요. 그리고 CTF도 그 저희 카이스트 정보보안 및 해킹 동아리 그리고 곤 팀에서 파생된 어떤 그 팀인 더구스 팀 그리고 그 제로 PTS라는 그 국제팀에서 그 CTF를 하고 있고요. 한 거는 저렇게 있습니다. 일단 국내 대회 위주로 일단 작성을 해봤고요. 저희가 일단 커버할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 건 VM2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VM2의 어떤 취약점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지, 단순히 VM2 취약점 위주가 아니라 이게 왜 VM2의 취약점이 발생했다라는 게 문제인지 좀 더 메타한 관점으로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VM2와 같은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VM2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VM2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읽어보니까 저렇다고 합니다. VM2가 Node.js를 뭔가 샌드박싱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샌드박스라는 건 뭔가 그거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에서부터 분리된 어떤 안전한 환경에서 코드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ntrusted 코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뭔가 그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데 한번 뽑아내 보자면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뢰할 수 없는 코드가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뭔가 allow list를 적용한 Node.js의 빌트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Node.js 빌트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securely,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서버 Node.js 환경에서 비단 Node.js 뿐만 아니라 그냥 프론트엔드에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도 어떻게 뭔가 코드를 실행하는데 이거를 안전하게, 임의의 코드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어서 아니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저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npm을 들어가 봤는데 다운로드 수가 500만, 600만 주간 다운로드 수가 저만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드를 보기로 결심하고 이제 threat 모델, 그러니까 위협 모델을 세웠습니다. 위협 모델은 일단 저희가 샌드박스를 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는 potentially and likely,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악의적인 코드라고 간주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재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악의적인 코드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게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의적인 어떤 코드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적힌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보니까 일단 세 줄이 적혀 있는데 아랫줄은 지금 저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의 서브셋만으로도,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를 require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취약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빼도록 하고요. 첫 번째 두 개를 보면 1번 internal VM 모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프론트엔드 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V8 엔진, 크로미움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돌릴 때 백엔드가 되는 V8 엔진 이 지원을 하는 기능으로 이제 Node.js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프록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기능인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코드를 살펴보면 뭔가 샌드박싱을 하기 위한 정말 많은 다양한 구현체들이 있는데 일단 코드를 AST, 뭔가 아주 옛날에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
네, AST 형태로 파싱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하나하나의 노드로 만든 다음에 그 코드를 분석해서 뭔가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코드를 그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코드의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Node.js의 특정 기능들을 또 세니타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Node.js의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unsafe 버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뭐 Node.js 내부 힙에서 데이터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영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차피 그만큼의 데이터를 다 쓸 거라면 저희가 굳이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설계가 된 것 같은데, 그 만약 저희가 안전하지 않은 코드를 돌릴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힙에 남아있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error.prepare stack trace, 저거는 뭐 v8 내부에 있는 또 특별한 그 자바스크립트 스펙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또 그 다른 API고요. 그리고 그 언제나 뭐 문제가 되는 eval 또는 그 new function 하면서 그냥 저희가 코드를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 이외에도 뭐 exception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asynchronous하게 돌아갈 때 생기는 promise에서 또 exception이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온갖 그 추가적인 구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가장 처음에 internal VM 모듈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VM 모듈이 그러면 이 VM 모듈이 뭐냐, 뭐를 기반으로 한 거냐,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V8 뭔가 시큐리티 모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대로 캡처를 떠온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뭔가 빌트인 뭔가 유틸리티, 그러니까 모든 뭐 프로토타입이나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그런 오브젝트들을 전부 컨텍스트마다 분리하고 그 오브젝트를 접근할 때 시큐리티 토큰을 확인한다라고 V8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 토큰이 매칭해야만 그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기능을 어디서 쓰냐?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이 기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보자면 이제 same origin policy를 도입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같은 오리진이라면 저희가 똑같은 시큐리티 토큰을 가지고 서로 접근할 수 있지만 같은 오리진이 아니다라고 하면 서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same origin policy를 구현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Node.js는 이 v8의 컨텍스트라는 개념, 그리고 뭐 컨텍스트는 이제 또 컨텍스트가 이 시큐리티 토큰을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분리된 자바스크립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시큐리티 토큰을 확인하니까 안전하겠죠? Node.js가 이걸 사용하니까. 근데 설명을 보면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Node.js 도큐멘테이션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Node.js 내부에서 C++로 이제 v8을 이용하는 부분의 코드인데, 그래서 코드가 좀 적게 나와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부분이 뭐냐면, 새로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냥 메인 컨텍스트에 있는 시큐리티 토큰을 그대로 새로운 컨텍스트에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Node.js에 있는 모든 이 컨텍스트라는 개념은 사실 똑같은 시큐리티 토큰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개념이 제공하는 그런 샌드박싱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뭐 Node.js가 잘못한 거냐라고는 좀 말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이제 Node.js에서 그러면 뭐 프론트엔드에서는 same origin policy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Node.js에서 서버 사이드에서 오리진이 다르다는 게 대체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 그리고 프로그래머에게 이거를 익스포즈 하는 게 맞냐, 프로그래머에게 이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내부 구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냐라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일단 여기에서 노드에서는 그런 뭐 v8 엔진이 제공하는 그런 안전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두 개를 돌려보면, 왼쪽은 저희가 뭐 Node.js 환경에서 뭐 템플릿의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라는 이제 글로벌에서 프로세스라는 객체 안에 있는 메인 모듈이라는 객체 안에서 이제 require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차일드 프로세스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뭐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희가 VM 컨텍스트를 노드에서 만들 때 컨텍스트 안에 그냥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빈 오브젝트 컨텍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이제 그러면 context라는 빈 오브젝트에서 컨스트럭터를 가져옵니다. 그 현재 그 VM 안에서 this 뭔가 글로벌 오브젝트 또는 그 this가 동일한데 this는 컨텍스트입니다. 어디의 컨텍스트냐? 호스트의 컨텍스트고 호스트의 빈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이거의 프로토타입을 가져오면 이 프로토타입은 그냥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될 거고요. 이것도 호스트의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러면 이 호스트의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의 또 프로토타입 체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이거는 오브젝트라는 거는 하나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펑션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이거는 호스트의 펑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뭐 그 이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고 실행하면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 VM 안에서 이미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호스트 환경에서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점은 그 VM을 돌리는데 그 안에 그 어떠한 호스트 오브젝트라도 넣게 되면 더 이상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VM을 뭐 어떤 코드를 안전하게 돌리고 싶은데 아무런 밖과 아무런 통신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다면 그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VM2는 노드에 있는 그 기본적인 V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그 안전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프록시라는 개념, 그리고 프록시라는 것과 브릿지라는 개념인데, 그 호스트와 샌드박스 환경 사이에 오브젝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 가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호스트에서 샌드박스로 정보를 넣을 때, 뭐 other from this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뭐 샌드박스 호스트로 다시 정보를 가져올 때 this from other,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 오브젝트를 그냥 무조건 샌드박스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함수인 뭐 this, ensure this 이런 함수를 내부적으로 구현하는데, 그 구현체는 사실 너무 길어요. 그 1500줄이라서 저희가 하나씩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그 this라는 용어와 other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호스트 입장에서 this는 호스트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호스트 입장에서 other는 샌드박스 컨텍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샌드박스에서는 거꾸로 this가 샌드박스고 other가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렇게 그 뭔가 오브젝트를 변경해서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냐? 프록시를 씌웁니다. 프록시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될 때의 모든 동작, 그 정말 거의 모든 동작을 그 다른 함수를 실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래쪽에 코드 좀 작은데,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키 값에 string k 그리고 value에 string v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록시를 적용하는데, 어떤 프록시를 적용하냐? 그 get, 저희가 애트리뷰트를 접근할 때 그 이 함수를 대신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고, get 이거를 또 get을 여기서 트랩이라고 하는데 get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k라는 애트리뷰트에 접근했다 그러면 기존의 값 v가 아닌 새로운 스트링 abc를 반환하고, 뭐 non-existent라는 어떤 다른 애트리뷰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애트리뷰트인데 이걸 접근하면 return nothing이라는 스트링을 리턴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 여기 뭐 reflection을 이용해서 뭐 실제로 그 값에 있는 애트리뷰트를 접근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그 이렇게 프록시가 씌워진 a, pa라고 했을 때 pa.k 해서 애트리뷰트 k를 가져오면 실제 원래 값인 스트링 v가 아니라 그 새로운 스트링 abc가 호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애트리뷰트 접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애트리뷰트 접근은 뭐 기존에도 뭐 define getter, define setter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았냐 하면 이거는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has라는 그 트랩을 설치하면 뭐 어떤 attribute in object 이렇게 했을 때 그 in에 대한 그 결과물을 has를 통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attribute인데 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delete 이런 오퍼레이션까지, 뭐 프로토타입을 가져온 오퍼레이션, 그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정말 모든 인터널 그 메소드를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고 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모든 게 그 오브젝트 자체만으로 define 된다. 그 애트리뷰트를 접근하는 행동을 정의하는 것조차 이 오브젝트 자체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오브젝트에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거를 그냥 모든 그런 행동들을 다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러면 대체 그 이 프록시라는 개념이 왜 있냐라고 한다면, 또 프론트엔드에서 대응되는 개념을 가져온다면 그 뭐 이제 view 3 같은 경우에서는 그 리액티브한 컴포넌트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애트리뷰트에 있는 값을 설정하거나 값을 변경할 때 같이 그 뭐 값을 설정할 때 같이 여기와 엮여 있는 어떤 도움 엘리먼트를 변경한다거나 할 때 이런 프록시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view3에서는 그렇게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펑션을 이렇게 막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함수를, 호스트에 있는 함수를 안으로 넣을 때는 other from this, 내부에서 other from this가 호출돼서 뭐 그 함수가 감싸진 형태로 샌드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코드는 지금 하나씩 설명하진 않을 테니까 혹시 나중에 다시 그 슬라이드 받아서 하나씩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함수를 넣는데 호스트에 있는 함수입니다. 호스트에 있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그 호스트에 있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이 뭔가 매핑이 등록돼 있어서 그 이런 프로토타입을 보면 이런 다른 안전한 프로토타입으로 변경해라, 이런 매핑이 존재합니다, 내부에. 그래서 그 안전한 그 다른 프로토타입으로 리턴할 수 있게, 여기서 뭐 베이스 핸들러라는 어떤 프록시를 씌운 그 프로토타입이 반환되도록 그 브릿지가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디버깅을 하나씩 해보면 실제로 그 저희가 뭐 프로토타입을 가져왔을 때 아니면 그 함수를 넣었을 때 그 리턴되는 값이 그 원래의 그대로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프로토타입이 변경되어서 안전하게 만든 그런 오브젝트가 리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역과정도 똑같습니다. 그 아까 뭐 저희가 호스트에서 샌드박스를 넣을 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샌드박스에서 호스트로 값을 가져올 때 저희가 넣은 어떤 값을 넣고 다시 그 값을 가져왔는데 그냥 V를 받고 V를 리턴했는데 그 값이 변경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시 그런 매핑의 그 인버스 매핑, 그 역과정의 매핑을 만들어서 그 값을 다시 호스트로 리턴해 줄 때 그 역과정을 수행해서 그 원래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그럼 이런 뭔가 복잡한 과정으로 뭘 씌우고 뭘 풀고 하는데, 이 중에서 그럼 호스트에서 들어오는 값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샌드박스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그 4개의 취약점과 그리고 앞에 타임라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 VM2라는 라이브러리를 보게 된 게 뭐 2022년 그 8월 31일에 그 옥스아이라는 리서치 팀에서 샌드브레이크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 VM2 라이브러리에서 샌드박스를 그 탈출하는 취약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 한 10월 26일 정도에 처음 보고 이거 그 재밌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티어리의 그 워게임 및 GTF 플랫폼 드림핵의 그 CTF 문제로 하나 출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보다가 그 다시 올해 뭐 4월경에 그 저희 그 웹 세큐리티 쪽 하는 그 카이스트 WSP 랩에서 위성일 님이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그 올라와서 제가 다시 보고 이거를 그 아직도 사람들이 쓰고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알고 이제 취약점을 좀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을 몇 개씩 보고하고 마침내 이제 5월 23일에 취약점, 마지막 취약점 2개를 보고해서 그 더 이상 이건 수정하기가 힘들겠다라고 결론이 나고 VM2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취약점 하나하나씩 그냥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 취약점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스트링을 잘못 치환했어요. 그 코드에 있는, 아까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코드에 있는 스트링을 하나 잘못 치환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애초부터 그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지금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VM 안에서 돌릴 코드를 넣을 때 뭔가 코드가 새로 생성되는 일부 그 코드가 변경되는데, 그 이유가 그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 익셉션이 호스트에서 발생한 익셉션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 이 호스트에서 온 익셉션을 다시 안전한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핸들 익셉션 이런 함수를 호출하고요. 뭐 호출하는데 이제
핸들 익셉션이 실제로 뭐냐? 그 아까 뭐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값을 안전한 값으로 만들기 위한 뭐 this ensure this 함수가 실제로는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냐 하면 try A 어떤 저희가 A라는 스테이트먼트 뭐 익스프레션을 실행했는데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그게 catch B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 그거를 B라는 아이덴티파이어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B라는 익셉션은 호스트에서 발생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B에다가 어떤 함수를 호출한 그러니까 B를 넣고 어떤 함수를 호출한 결과물을 다시 B에 할당하고 그 이후에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 handle exception이라는 함수가 이 익셉션을 안전한 값으로 변경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아래 케이스 사실 근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위에 있는 케이스는 저희가 캡처할 때 그냥 아이덴티파이어 B를 하나 넣은 경우 아래쪽에는 그 디스트럭처링 어사인먼트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딕셔너리를 디스트럭처링 할 때 대입하는 것처럼 저 캐치 스테이트먼트에도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익셉션을 세니타이즈를 하고 익셉션을 핸들 익셉션에 돌린 다음에 그 리턴 값을 다시 throw-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수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 캐치에 새로운 아이덴티파이어가 생겼습니다. 아래쪽 케이스에 VM2 internal temp name이라는 새로운 뭔가 아이덴티파이어가 생겼어요. 저게 왜 생기냐라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 값을 다시 잡아서 함수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할 거냐 했을 때 이제 그냥 내부적으로 설정한 저런 어떤 스트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위쪽에서는 저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해서 코드를 다시 하나하나씩 합치는데 이때 그 코드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저렇게 코드를 넣는데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뭐 그 이 새로운 이런 아이덴티파이어 VM2 뭐 internal temp name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저희가 바로 가져오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덴티파이어는 지금 그 호스트 익셉션일 수도 있는 값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코드상에서 이제 그 AST를 파싱해서 사용하는 아이덴티파이어를 하나하나 전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부분만 뭔가 코드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코드를 스트링 형태로 아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보면 새로운 코드를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tmp name 이라는 스트링을 저 내부 임시 변수 이름 vmt internal temp name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저희가 vmt internal temp name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앞에 그냥 임의의 스트링을 붙이면 저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올바른 변수명입니다. 뭐 저희가 그 jQuery 같은 거 사용할 때도 그냥 $점 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 그냥 아이덴티파이어, 그 정상적인 아이덴티파이어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넣으면 실제로는 저 값이 그대로 들어가서 변경되면 안 되는데 다른 임시 변수로 변경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른 임시 변수에 변경됐는데 그 실제로 $tmp name 저 내용을 저희가 그 코드를 실행하는 저 C 부분, 그 원래 캐치문 안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아까 본 이 예제 코드도 $tmp name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이 안전하게 만드는 로직은 vmt internal temp name에 대해서 뭔가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럼 저희는 여기에 밖에 그냥 빈 그런 그 더미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안에서는 $tmp name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호스트에 있는 익셉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샌드박스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제 더 이상 스트링 형태로 저렇게 치환하지 않고 저걸 그냥 그 람다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 즉시 네임을 캡처해서 나중에 그 코드를 실행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넣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가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일단 또 갖고 가야 할 점은 일단 지금 AST로 파싱한 코드를 스트링 형태로 그냥 리터럴 서브스티튜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자체가
사실 잘 동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바에서도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뭐 잘 작동하진 않고요. 그 다음엔 또 새로운 취약점인데 이 취약점도 그냥 아까랑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랑 호스트 익셉션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인데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디스트럭처링 어사인먼트 형식으로 저렇게 익셉션을 받게 되면 안에 트라이문을 하나 더 생성해서 익셉션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걸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문제점이 핸들 익셉션이라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안전한 상태의 값을 돌려준 다음 throw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핸들 익셉션 함수 자체에서 그 안에서 저희가 뭐 임의의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호스트 익셉션을 던지는 어떤 함수를 실행해서 밖에서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록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et prototype of 어떤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을 가져오는데 프로토타입을 가져오는 이 행위 자체도 그냥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접근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의 리턴 값을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get prototype of trap을 사용해서 저 안에서 이제 안전하지 않은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그래서 이제 호스트 익셉션을 던지게 만들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쳐졌냐 하면 원래는 새로운 안에 트라이 캐치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처리했다면 그 핸들 익셉션을 호출하는 함수를 안쪽에 트라이 문에서 하지 않고 그냥 바깥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익셉션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어떤 캐치문으로 가거나 아니면 unhandled exception이 발생할 거고요. 근데 안에 있는 트라이 문이 있을 때는 밖에 있는 캐치가 잡는 게 문제였으니까 이제 밖으로 꺼내서 이거를 여기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어떤 트라이 캐치문이라도 이것과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핸들되지 않거나 아니면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첫 번째 그냥 익셉션이 터졌을 때는 안전하다. 그러면 두 번째 트라이 캐치문을 하나 씌웠을 때도 안전한데 이러면 한 칸 위로 갔을 때도 안전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코드가 변경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한 게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저 안에서 트라이 캐치문에서 여전히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만든 어떤 변수를 다시 throw-합니다. 안전하게 만든 그 exception 오브젝트를 다시 던지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exception이 진짜 발생할 수 없는 거냐? 무조건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인가를 이런 건 사실 자바스크립트 스펙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건데 뭐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고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게 안전한지는. 그리고 제가 코드가 이렇게 세니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코드가 한 서너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봤는데 이미 두 개의 취약점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 코드에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제 원래 메인 연구 주제는 아니고 저는 커널 쪽 보완하는 사람인데 잠깐 본 거라서 더 이상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취약점을 찾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잘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연구원이 또 새로운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취약점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막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프록시 자체에 프록시를 한번 씌웁니다. 그 상태로 이제 샌드박스 안으로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록시를 몇 번 씌워야지 이게 안전해지는 거냐? 한 번 씌우면 안전한 거냐? 이런 걸 사실 다 분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로직이라서 그래서 저는 분명 이런 복잡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더 많은 취약점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발생할 거다라는 걸 이제 직접 찾아서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안 쓰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라는 생각으로 이제 취약점을 두 개를 더 찾게 되었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싱크, 프로미스 이쪽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게 대체 뭔지 처음 봤습니다. symbol.species라는 어떤 심볼이 자바스크립트에 심볼이 있는데
이 애트리뷰트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컨스트럭터를 바꾸는 것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를 인헤리트해서 만든 또 새로운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 사실은 리스트인데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뭐 어떤 어레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그 똑같은 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symbol.species를 바꾸면 저 함수를 실행한 결과물으로 타입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기능이고 실제로 저 기능이 정상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서 이 기능을 삭제하자는 뭔가 제안도 나왔는데 아무튼 이 경우에서도 그 기능이 문제가 됐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뭔가 컨스트럭터 자체를 바꾸는 그런 기능입니다. 바꾸는 게 뭔가 그 함수를 실행해서 또 동적으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저희는 언제나 ECMA 스크립트 스펙을 보면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정말 사람들이 나쁜 언어라고 하는데 좋은 언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펙이 가장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바꿔서 뭐 NLP 같은 걸 통해서 저걸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엔진 구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엄밀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어떤 프로미스 오브젝트에 아까 말했던 symbol.species 애트리뷰트에 접근해서 그걸 갖고 온 다음에 뭔가 그걸 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쓰이냐? fallback 핸들러를 달아놓은 것처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미스에서 어떤 코드를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하게 어떤 코드를 실행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throw 했는데 저희가 캐치 핸들러를 안 달아놓거나 아니면 캐치 핸들러에서 또 throw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달아놓은 저 symbol.species 저기에 있는 게 저 안에 정의되어 있는 캐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뭐 프로미스에 뭔가 익셉션을 잡는 그 과정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바이패스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 뭔가 처음에는 스트링 단순 치환하는 것부터 이렇게 복잡한 뭔가 자바스크립트 인터널을 사용하는 것까지 갔는데 노드.js 자체를 저희가 본 거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노드.js 자체를 하나 봤습니다. 저희가 console.log 이런 걸 찍을 때 오브젝트를 인스펙트 하게 됩니다. util.inspect. 근데 이것도 당연히 Node.js가 어떤 모듈으로 util이라는 모듈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 과정 또한 하나의 함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스트링 형태로 표현할지 만드는 이 함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뭐 VM을 만들 때마다 Node.js에 있는 모든 빌트인 모듈이 다 새로 만들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util.inspect 이거를 Node.js 호스트 환경에서 어떻게든 가져오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 함수를 부르는 어떠한 함수 하나만이라도 찾으면 되고 제가 찾았던 거는 뭐 웹어셈블리에 있는 저런 기능인데 기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저기에서 util.inspect를 부른다. 그리고 저희가 인스펙트를 할 때 불리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거기에 호스트 오브젝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취약점으로 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4개를 봤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고 백엔드스러웠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VM2 라이브러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좋습니다. 옛날에 있는 구글 카자라는 것도 있고 이건 저희가 다시 보게 될 건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라이브러리도 이제 데프리케이트 돼서 사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있는 기능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안전하게 실행하려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이슈가 찍힌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디펜던시에서 이런 뭔가 레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처음에 저희가 정의한 트랩 모델이 있습니다. 서버가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Node.js 안에서 돌린다. 근데 실제로 다운로드 500만, 600만 건씩 하는 모든 저 다운로드 케이스가 실제로 저런 트랩 모델 아래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코드를 받아서 실행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람들이 많이 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만 뭔가 라이브러리에 디펜던시 체인이 너무나 복잡하게 걸려 있어서 VM2를 사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프록시 에이전트 저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 라이브러리가 그냥 모든
그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가게 돼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뭐 VM2 안에 이미 코드를 넣어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뭐 드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에 쓰냐? 뭐 서버 사이드에서 훅을 정의할 때, 뭐 어떤 액션이 발생할 때, 뭐 유저가 이미 코드를 어떤 코드를 실행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 어디에 요청을 쏘고 싶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노코드, 사실 더 이상 노코드는 아니고 로우 코드가 된 서비스겠지만, 로우 코드 서비스에서 뭐 간단한 뭔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 넣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단순한 CLI 툴 또는 뭐 디플로이 할 때 쓰는 툴이라던가, 심지어는 뭐 자바스크립트 멀웨어를 분석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에 사용되는 경우도 봤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VM2는 그냥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pm에서 뭐 500만 건의 다운로드가 있는데 뭐 요즘 취약점이 새로 안 나온다? 이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안 봤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 이슈가 있는데, 누가 봐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봤을 때 취약점이 많이 나오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정정이 안 됐냐라고 하면 뭐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VM2가 실제로 사용됐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시큐리티 오딧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고요. 2번,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 실제로 취약점이 발현은 안 되더라도 이런 디펜던시가 계속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데 모르는 디펜던시가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잠재적인 위협이 아닌가. 그리고 3번, VM2가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가장 위험한 경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오픈소스 환경에서 디펜던시 체인이 걸려 있는 게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도 발생하고, 결국 그럼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됐을 때 그럼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연히 개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개발한 개발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할 점들이 있다.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론트엔드에서 뭐 이런 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냐?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자면 구글 카자인데, 저것도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뭐 글로벌 오브젝트를 어떻게 잘 변경해서 안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취약점들이 계속 나오고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 사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나머지 뭐 저런 다른 세니타이저류들이 있는데, 사실 뭐 가장 VM2랑 비슷한 거는 구글 카자고, 사실 저것도 결국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기능만으로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안전하게 실행하고 싶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다 요약하자면 뭔가 테크니컬한 내용이 많았는데, 1번, 딱 봤을 때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VM2가 그냥 케이스 스터디의 하나일 뿐이고, 어떤 샌드박스인데 이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다 하면 대체 어떻게?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서 한 번쯤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큐리티적인 본능을 가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디펜던시가 많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 디펜던시를 모두 관리하고 오디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는 개발자가 그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사용할 때 뭐 디펜던시 모든 걸 볼 수는 없더라도 뭔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마지막에 신뢰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뭔가를 그냥 확인하지 않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VM2와 같이 저희가 봤을 때도 N명의 사용자가 뭐 N개의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건, 사실 안전하다는 거를 아무런 사실 뭐 그런 일반적인 경향성은 있겠지만 그 자체가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감사를 해봤더니만 어떤 스랩 모델을 가정했을 때 뭐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런 거를 모든 디펜던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디펜던시를 찾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